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항분리. 우리가 18번까지가 숙제였던 것 같고요. 자, 18번까지 중에 질문. 16번. 18번. 오케이.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할게요. 빨리빨리 후루룩 해서 최대한 이번 주 안에 다 끝내보자.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고 좀 있고, 시그마라고 하는 건 수열의 합을 표현하는 어떤 하나의 기호라고 쌤이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그마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시그마의 계산 성질에 대해서 학습을 했었고, 시그마의 계산 성질은 총 3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더하거나 빼거나 있을 때 시그마를 찢을 수 있고, 바꿔 얘기하면 찢어져 있는 걸 합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열이 상수배가 되어 있으면 그냥 다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상수배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상수의 시그마가 있으면 개수만큼 상수배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시그마의 본격적인 계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학습을 하고 있고, 시그마의 계산에서 등장하는 일반항의 종류는 지연아 총 몇 개? 뭐? 우리가 배운 건 3개. 총 몇 개? 그래서 5개. 그래서 오늘 남은 2개 정도를 좀 더 학습을 해볼 거예요. 알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게 발전 문제 8번.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고 있는 함수 fx가 있대요. 자, 그래서 봤더니 함수 fx 라고 하는 녀석의 식이, 자, 시그마. 자, k는 1부터 5까지 x-2k라고 하는 녀석의 제곱, 요렇게 좀 있네요. 자, 푸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 어찌됐건 1부터 5까지 넣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다 1 넣으면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x 빼기 10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정리하셔도 되고, 자, 또는 자, 우리가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으면 일단 이 제곱을 뺏겨도 되죠. 그래서 k는 1부터 5까지 제곱을 좀 뺏겨주시면 일단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k에 그 다음 더하기 k제곱, 요렇게까지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아우, 잘한다. 다 틀렸네요. 미안해요. 미안해. 아침이잖아. 4xk 자, 플러스 4k 지금 여기까지 뭐 괜찮으시죠? 이거 안 틀렸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우리가 아마 시그마를 여러분들이 조금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이 시그마 안에서는 k라고 하는 녀석 자리에 우리가 1부터 5까지 넣는 거죠. 그럼 그냥 제 얘기 들어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1 넣게 되면 4x, 2 넣게 되면 4x의 2배, 3 넣게 되면 4x의 3배,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시그마에서 변하는 건 k라서 우리는 여기 있는 x랑 4x 같은 건 상수 취급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지? 그러면 1 넣어도 x제곱, 2 넣어도 x제곱, 3 넣어도 x제곱, 4 넣어도 x제곱, 5 넣어도 x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이 총 몇 개? 5개. 그래서 이 x제곱이 시그마 밖으로 튀어나올 때는 5x제곱 요런 느낌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1, 2, 3, 4, 5가 들어가게 되면 1부터 5까지 합이 15. 거기다가 4배 해주시면 마이너스 60x 요렇게 되겠죠. 바로 이해되나? 네. 네. 자, 그 다음 우리가 1의 제곱부터 5의 제곱까지 가야 되네요. 그리고 그걸 4배 하면 되는 거니까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 요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뻥 하게 되면 55에 4배 하면 되는 거니까 220인가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fx라고 하는 녀석이 결과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생긴 이차함수였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거의 최소값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뭐 이후 뺏겨버리시는 거 뭐 여러분들이 하시고.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발전 문제 9번 볼게요. 자, 봅시다. 아, 그거 좀 알려줘. 충환, 동아리 추천 좀 해줘. 이제 이거 신규된 1학년. 동아리 뭐 추천할 만한 거 없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사이랩이나 수리수리가 사이랩이나 수리수리. 인기가 많은데 창의수학이 창의수학. 너가 창의수학이야? 아 오케이. 그게 왜 짱이야? 힘을 잘 써줘요. 오케이 알았어. 명진은 뭐야? 명진 그거잖아. 휴가. 가인이가 휴가죠. 지민이도 휴가야? 미안. 지현이 휴가. 승현이 지금 떨어졌잖아. 승현이는 뭐야? 말했어 방금? 뭐라고? 승현이는 뭐야? 동아리. 봉주르? 뭐라고? 에볼루션. 맞다. 에볼루션. 에볼루션 맞아요? 레볼루션. 그러면은 휴가는 약간 수학 동아리가 아니고 가는 뭐야? 수학과. 레볼루션은 뭐야? 그건 과학만. 오케이. 뭐야 동아리? 반크. 그것도 들어본 것 같다. 그건 뭐야? 문과라. 오케이. 관우는 뭐야? 축구 뭐야? 농구야? 뭐야? 창의수학. 뭐야? 같은 동아리야? 오, 괜찮네. 잘했네. 현탁이는 뭐야? 미트. 그것도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 미트는 농가야? 네. 미트는 뭐야? 교육봉사. 교육봉사 동아리? 괜찮네. 가재우리 그거 아니야? 아카페인가? 아카추인가? 가재우리 뭐야? ABC라는 게 있어. 화학생명. 오케이. 연우도 ABC야. 연우는 뭐야? 너는 약간 동아리를 그냥 약간 노래 동아리 이런 거, 댄스 동아리 이런 거 하는 거야? 예림이도 ABC야? 그러면은 조카가 그러니까 동생이 있다면 창의 수학을 추천한다 이런 느낌이네? 이과는 이과야. 창의 수학? 네. 인기는 없을 수 있어요. 그래 정민이가 뭐야? 사이랩. 정민이가 사이래. 민규는? 사이랩. 책석 별로네. 아니 진짜 좋아요. 그래? 혹시라도 우리 도련님 가게 되면 잘해줘. 아론이 가게 되면. 자 보자. 자 9번을 좀 보면 자 자연수 n에 대해서 y는 x분의 3. 반우야. 네. y는 x분의 3 같은 요런 함수를 우리가 무슨 함수라고 하지? 유리함수. 그렇지. 이거 유리함수라고 하죠. 자 그래서 얘가 x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좀 있고요. 현타가 네. 혹시 요런 유리함수가 점근선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우근선 알죠? 우근선이요? 점근선. 우근선이 오면은 옳지. y는 0과 x는 0이어서 이런 느낌으로 생기는 거지. 잘 보셨네. 자 이렇게 좀 있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이 녀석 위의 점이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얘들아 친절하게 요 점의 좌표가 이미 오픈이 됐잖아요. 요 점의 좌표가 n,n분의 3이래. 아우 친절해. n이면 넣으면 n분의 3이라는 건 우리가 납득이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삼각형 하나가 좀 세팅이 됐는데 여기가 n-1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가 n 더하기 1이라고 문제에서 언급을 했어요. 자 그랬을 때 이걸 3개의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를 an이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똥현이가 봤을 때 가로 길이 얼마? 2. 세로 길이? n분의 3이잖아요. 그럼 얘들아 봐. 자 2 곱하기 n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어차피 우리는 그냥 요 자식의 면적에 해당이 되는 an이라고 하는 게 그냥 n분의 3이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실 수 있죠. 이 녀석의 값이. 괜찮으시죠? 자 그럼 마무리 좀 줘볼게요. 자 an이 있고요. 자 거기 보시면 a에 n 더하기 1이 있습니다. 자 an이라고 하는 녀석은 문제에서 시킨 대로 해보니까 n분의 3이라는 걸 내가 구했고요. 그럼 a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은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3이었겠지 뭐. 그런데 문제에서 그거 분해라고 이야기를 했고 9. 그럼 요거 분해 9.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자 그럼 9 약분되면서 우리는 n에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분자 쪽으로 올라가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언급하기로 자 시그마 자 n은 1부터 10까지
자, 요 자식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요 자식을 정리한 게 이 자식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전개해 주시면 n제곱 더하기 n이라는 거 알 수 있네. 자, 그러면 주은아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합은? 380 우리가 외웠죠? 1부터 10까지 합은 55 외워놓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더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 10번 봅시다. 자, 거기 보시면 시그마. 자, K는 1부터 M까지 A에 2K-1 이렇게 좀 나와 있고, 자, 그 녀석의 값이 34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시그마 K는 1부터 M까지 A의 2K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자 682라고 좀 나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뭐 자연수 M의 값을 좀 구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봅시다. 일단 우리는 문제에서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저 수열 AN이 첫째 항이 1인 등비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저는 일단 그 수열의 공비를 R이라고 좀 정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자, 요 자식이 도대체 어떤 말이지가 궁금해서 살짝 나열해봤어. 그럼 K에다 1 넣으면 A1, K에다 2 넣으면 A3, K에다 3 넣으면 A5 해서 플러스 댕댕댕댕댕 가서 K에다가 M을 넣게 되면 A의 2n-1이라서 아, 뭔가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구나 라는 거 정도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고요. 요 자식은 A의 2, 요 자식은 A의 4, A의 6 요런 식으로 가서 아, A의 2m이기 때문에 짝수 번째항들의 합이구나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자식을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공비가 R제곱인 등비구나 라고 봐도 되는 거지. 왜냐면 두 칸씩 건너가니까. 이해됐죠? 그러면 공식 때리고 공식 때린 다음에 연립하셔도 되는데, 관찰을 조금만 하면 우리 시연이 아마 확인했겠지만 첫째 항이 두 번째 항으로 바뀌려면 공비 몇 개 필요해? 한 개 필요해요. 세 번째 항이 네 번째 항이 되려면 공비 한 개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이 식 전체에 내가 공비를 하나만 딱 곱해주는 순간 이게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면서 한 칸씩 밀리면서 밑에 게 나오겠지. 여기까지 돼. 그러면서 값어치가 682로 바뀌었네. 따라서 우린 공비가 얼마라는 거? 2라는 거 잡아가실 수 있죠. 그럼 공비가 2라는 거 여러분들이 잡아가셨으면 이제 계산 끝났지 뭐. 그럼 요 자식은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두 칸씩 건너가니까 공비가 4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 무시하고, 그 다음에 공비의 항의 개수는 m개 하고 항의 개수 승 마이너스 1인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3 넘겨주고 1 넘겨주면 4의 m승이 뭐 나오겠지 뭐. 그럼 그걸 만족하는 m값 구해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꼼꼼이들. 너무 못 보는 것 같은데. 아이고, 어때? 자,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대각선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그런가 봐. 그때 그 녀석의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또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또 한 변을 대각선으로 하는 정사각형 이라고 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현재 요 자식의 한 변의 길이는 2야.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쏘리 대각선의 길이가. 자, 그러면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다시 한번 좀 가면 요 자식을 대각선으로 하는 요러한 정사각형 하나 그리고, 느낌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요 자식을 한 변으로 하는, 대각선으로 하는 요렇게 생긴 정사각형을 또 하나 그리고, 뭐 요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대요. 그럼 우리는 같은 짓을 반복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규칙만 좀 빨리 체킹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집중! 요 녀석의 한 변의 길이가 2였다라는 건 우리는 요 길이가 1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치? 왜냐면 반반 나눠 먹을 거니까 요렇게. 그럼 요 녀석의 길이가 1인데, 그럼 짱구를 좀 굴려보면 뭐 끝난 것 같아요. 잘 봐.
여기가 1이었다라고 하는 건 요 자식의 대각선 길이가 1대1 대 루트 2구나까지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죠. 그럼 첫 번째 사각형의 대각선의 길이가 2였어. 두 번째 녀석의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2였어. 그러면 몇 분의 몇으로 줄었어요? 2분의 루트 2배가 됐지. 근데 어차피 그 짓을 반복하고 있잖아. 아마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좀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루트 2니까 우리는 1대1 대 루트 2 때리면 이미 여기 1이라고도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린 요 길이가 1이라는 거 우리가 바로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음 번째로 넘어갈 때마다 길이의 비율이요 2분의 루트 2배가 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무슨 말하는지 제 말 뜻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첫 번째 것부터 9번째까지 넓이들의 합을 구해봐 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럼 잘 봐.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정사각형들은 다 닮음. 근데 다음 번째로 갈 때마다 길이의 비가 2분의 루트 2로 줄어. 그럼 우리는 길이의 비가 2대 1이면 넓이의 비는 4대 1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치? 그럼 따라서 넓이의 비는요. 지금 요 길이의 비를 시원하 뭐 하면 돼? 제곱해 주시면 4분의 2여서 2분의 1이었구나 라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 자식의 면적을 구하면 한 변의 길이가 루트 2인 녀석이니까 2였다라는 거 확인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자식의 면적을 구하면 한 변의 길이가 1이었던 녀석인 거니까 넓이가 1이잖아요. 2분의 1로 준다라는 거 확인이 가능한 거지. 그럼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을 좀 내주시면, 아이고 깜짝아. 자,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자, 첫째 항 면적 2에 1 마이너스 공비에 항의 개수 9개 요렇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꼼꼼들하게. 자, 그 다음에 이항분리 쪽으로 넘어갑시다. 질문하신 게 16번. 자, 볼게요. 16번. 샤라, 너희 그 미분 그래프 기형 배울 때 비율 관계 이런 것도 짚어주셨어? 그런 거 따라 없어졌고. 자, 16번을 좀 볼게요. 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nx제곱, 자, 마이너스, 자, x 마이너스 n에 n 더하기 1 이렇게 좀 있네요. 괜찮으시죠? 자, 2차 방정식이 나왔어. 그럼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하거나 근해 공식 쓰거나 일 거예요. 그지? 자, 문제에서 이 녀석의 두 개의 근을 알파인 베타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저렇게 되는 녀석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물론 저 녀석을 통분한 다음에 근각계수를 쓰셔도 되지. 근데 혹시라도 그 전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확인합시다. 그러면 자, 예를 들어 요 자식이 1, 요 자식이 n. 자, 그 다음에 요 자식이 n, 요 자식이 n 더하기 뭔가 크로스 하게 되면 나오는 게 쉽지 않겠다. 그죠? 자, 그래서 나는 그냥 알파n 베타n 부분의 곱이라고 하는 녀석은 a분의 c 하시면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에 알파n 더하기 베타n이라고 하는 두 근의 합은요, 자, 보니까 n분의 1이었구나까지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네. 자, 꼭 근각계수의 관계로만 문제를 푼다가 아니라 인수분해가 되는지도 항상 체크를 해보세요. 알겠지? 자, 그럼 문제에서 알파 n분의 1 더하기 베타 n분의 1 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얘를 통분하면 두 개 곱분의 두 개 합이잖아요. 그럼 얘분의 얘가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에 n에 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이었구나까지 여러분들이 잡아가실 수 있죠. 곱한 게 분모로 들어가고 이 자식이 분자로 들어가는 거니까. 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자, 시그마를 좀 취해줘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요 녀석에 대해서 시그마 n은 1부터 20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요거 푸는 거는 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18번 보자. 중요하지. 자, 문제를 좀 보면 첫째 항이 2이고 각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그래서 나와 있는 관계식을 좀 보니까 자,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자, A의 K 더하기 1. 자, 그 다음 나누기. 자, SK에 S의 K 더하기 1 요렇게 좀 있다고.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런 생각을 좀 해주실 수 있죠. 뭐냐면 AK라고 하는 일반항과 SK라고 하는 합이 등장을 했단 말이야. 문제를 보니까 AN이 그 일반항이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하면 S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얘네 두 개에 관련된 식을 하나 떠올릴 거 아니야.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그러면 SK 더하기 1 마이너스 SK 라고 하면 첫 번째 항부터 K 더하기 1번째 항까지 합, 첫 번째 항부터 K번째 항까지 합 두 개를 빼면 우린 이게 A의 K 더하기 1임을 알 수 있죠. 제 말 뜻 이해하고 계시죠? 자, 뭐 정리의 패턴은 조금 다르실 수 있겠다만 그러면 내 이야기 들어줘. S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1 이라고 하는 녀석은 B 빼기 A, 우리 뭔지 알죠? B 빼기 A 하게 되면 얘가 등장하네. 그럼 따라서 우리는 요 녀석의 값이 A의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1에 괄호 열고 SK라고 하는 녀석 분의 1 마이너스 S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 분의 1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 위에 A의 K 더하기 1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지. 지금 식의 형태를 보니까. 그럼 얘네들이 약분되네요? 왜냐면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어져 있는 요식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A의 S의 K라고 하는 녀석분의 1에 마이너스 S의 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분의 1 이런 식으로 되는 걸 우리는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요식을 빨리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서 요 자식으로 식정리할 수가 있니? 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고요.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빨리 1, 2, 3, 4 넣어주시면 되죠. 마무리 제가 지을게요. 자, 그럼 1 넣어주시면 S1분의 1 마이너스 S2분의 1 여기 1 넣었을 때 자, 2 넣어주시면 S2분의 1 마이너스 S3분의 1 바로바로 사라지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플러스 댕댕댕댕댕 플러스 자 10을 넣어주게 되면 S10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 관호 이해되니? 네. 예,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죠. 승현이 이해했지? 자, 그리고 나면 우리는 S2, S2, S3, S10 이렇게 우리가 다 사라졌겠죠? 자, 문제에서 첫째 항이 2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S1이 2라는 거 알 수 있고 예리만 그럼 따라서 2분의 1 마이너스 S11분의 1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전체 결과인 3분의 1과 똑같다 이용해 주시면 S11 나오겠지. 대충 6이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잡아주고 그래서 요렇게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 숙제였습니다. 자, 틀렸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막풀이나 센으로 여러분들이 더 연습하시고 알겠죠? 일단 기본적인 거에서 여러분들이 안 흔들리셔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자, 넘어갑시다. 자, 그리고 나면 쌤이 이제 우리 다음 내용 시그마의 계산이라고 하는 게 총 5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그 중에 3종류에 대해서 학습을 했어요. 자, 남은 2종류에 대해서 제가 언급 정도는 아마 했었을 텐데 자, 남은 건 첫 번째가 이제 무리식이 남았고 그 다음 두 번째 로그 형태가 좀 남았습니다. 그럼 요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시그마 계산을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그마의 추론
이라고 하는 거야. 너네가 스스로 규칙 잡아서 문제를 푸는.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네 번째 무리식에 대해서 좀 보면 내가 4번으로 썼으려나? 그랬겠지? 그러니까 지난 시간 이어서 좀 가면 시그마의 계산으로서 얘들아 일단 무리식이 또 그러니까 무리식이 등장을 해요. 제가 몇 번으로 끝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일단 네 번째 형태니까. 자, 그러면 무리식이 등장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투에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무리식이 등장을 하면 우리는 식을 정리하는 방법이 뭐밖에? 유리화밖에 없어요. 유리화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유리화를 해주시려고 딱 하시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저랑 자 발전 문제 19번을 좀 보도록 해볼게요. 발전 문제 19번을 보면 시그마 자 K는 1부터 60 자 그러면서 루트에 2K-1 자 그러면서 더하기 루트에 2K 더하기 1 자 분의 1 이렇게 좀 있어요. 자 이렇게 딱 나왔을 때 봐봐. 너네가 여기에다가 1, 2, 3, 4, 5, 6 이런 걸 넣어보게 되면 뭐분의 1 더하기 뭐분의 1 더하기 뭐분의 1 더하기 뭐분의 1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거 언제 다 계산해? 박 터지지. 이랬어요. 그럼 난 뭐 할 거냐면 자, 요 자식을 플러스로 바꾸고 요 자식을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그건 내 맘. 저는 보통 앞에 게 큰 걸 좋아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유리화를 하게 되면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뺄 거니까 가급적 양수인 게 좋잖아. 그지? 자, 그럼 제가 유리화를 좀 해주면 시그마 자, K는 1부터 60까지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주면 2가 생기죠? 밖으로 뺐다라고 치면 2분의 1이 되지. 자, 그러면서 반대 부호가 분자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루트에 2K 더하기 1이라고 하는 녀석에 마이너스 루트에 2K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유리화를 하는 목적은 분모의 플러스였던 녀석을 상수로 바꿔주고 분자를 마이너스 형태로 바꾸기 위함이야. 그래야 시그마에다가 대입을 하면서 더할 때 소거가 될 거 아니야. 말뜻 이해하셨어요? 그런 느낌이구나, 그런 원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가볼게요. 자, 그럼 바깥에 2분의 1 있고요. 중괄호 열고 1 넣어주시면 자, 루트에 3 마이너스 루트에 1 자, 2 넣어주시면 루트에 5 마이너스 루트에 3 개꿀 하면서 바로바로 사라지네요. 자, 그럼 우리는 바로 60으로 가주시면 루트에 121 마이너스 루트에 119 이렇게 되는 거 확인이 가능하다. 동현이 이해했지? 자, 그럼 우리는 먼저 등장했던 걸 내가 없애주고 먼저 등장했던 걸 뒤늦게 없애주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11에서 1 빼서 10을 2분의 1로 나눴으니까 답은 5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자, 무리식이 등장을 하면 천천히 유리화해서 답 내면 됩니다. 괜찮으시지? 오케이. 자, 여러분들께서는 21번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저랑 로그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5번째 마지막 시그마의 계산 형태가 자, 로그가 있습니다. 자, 로그는 얘들아 봐. 어차피 시그마에다가 1, 2, 3, 4 넣어서 더하면 로그에 대한 덧셈이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알죠? 뭘 하냐면 자, 로그 입장에서 덧셈은 실제로 진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곱셈이 되는 거지. 로그 입장에서의 덧셈은 진수 입장에서는 곱셈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러면 뭔가 계속해서 더한다라는 건 진수 입장에서 계속해서 곱한다는 소리인데 답을 낼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문제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 그럼 계속해서 곱해지는데 어떻게 답을 낼 수 있지라고 하면 아, 약분이 되나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근데 반드시 쫙쫙쫙쫙쫙 약분이 돼야 돼.
그러니까 약분을 했는데 조금 살아있고 걔가 다음 거랑 약분되고 이럴 리는 없어.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저랑 발전 문제 23번을 좀 보도록 하자. 발전 문제 23번을 보면 자, 시그마 자, K는 1부터 N까지 거기에 로그 2라고 하는 녀석에 1 더하기 K분의 1이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잘 봐. 나는 여기에다가 1, 2, 3, 4를 넣어서 더할 거란 말이야. 그 말은 진수끼리 곱해질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조금씩을 먼저 이쁘게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 뭔 말이냐면 1 더하기 K분의 1이니까 요 자식 살짝만 내가 통분해 주시면 K분의 K 더하기 1이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요렇게 여러분들 먼저 정리를 좀 해주면 좋지. 괜찮으시지?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에다 이제 1부터 좀 넣어주시면 로그 2에 1분의 2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는 잠깐 들어봐. 원래 더하기 2라고 쓴 다음에 로그 2에 2분의 3이란 말이야. 그럼 이런 식으로 더해지는데 진수 입장에서는 곱하기로 받을 거다라는 거지. 원리 이해되셨죠? 그러면 2분의 3. 그럼 잘 봐 얘들아. 약분이 돼야 돼. 근데 지금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먼저 뭐분의 뭐꼴로 정리해주는 게 좋은 거야. 그냥 빨리빨리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 넣어주시면 3분의 4. 바로바로 사라지는 거 확인이 가능하니까 n분의 n 더하기 1이죠. 자, 그럼 우리는 넣어 이렇게 사라진다는 거지. 그 결과가 문제에서 언급하기로 이 자식아 7이 돼야 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요만큼의 2의 7씩이면 되는 거지. 그럼 128. 그럼 요게 128이려면 n은 127인가요? 이렇게 여러분들 가주시면 된다는 거지. 준 이해했지? 그렇지. 그래서 무리식 로그,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단순 계산이 나오면 그냥 방금 시킨 대로 계산만 하면 돼. 물론 너네가 빡 집중해서 안 틀려야지. 이해되죠? 왜냐면 이건 몇 번만 연습을 하면 애지간한 친구들은 안 틀릴 거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으시려면 귀찮더라도 너네는 뭐 계산 연습하셔야겠다만. 이해됐죠? 근데 나중에 이제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면 식을 숨기겠지. 니네가 식을 찾겠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과정까지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어떻게 일반항을 도출할까에 대한 추론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그것도 뭐 연습해야죠. 괜춘? 그래서 일단 시그마의 계산은 이렇게 5개 정도가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서 그 다음 내용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기본 문제 5번 하나만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럼 이제 저랑 기본 문제 6번으로 넘어가면 관우야 위에 뭐라 나와 있어? 수열의 추론. 네, 수열의 추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배우지 않은 수열일 가능성도 있어요. 수열의 추론이라고 하는 거 아니라 딴 거 없어? 일반항 숨긴다는 소리야. 니네가 찾으라는 건데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수열일 수 있고요. 찾아보니까 우리가 아는 수열일 수도 있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알겠죠? 자, 왜냐면 계산에서는 보통 안 틀리는데 거기까지 식을 뽑아내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느끼시거든. 가볼게요. 기본 문제 6번. 수열 AN의 제 n항 AN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는데 n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로 정의를 했대요. AN을. 그럼 이런 소리네. A1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죠. 그럼 A1 얼마야 현타가? 그치, 이거 많이 헷갈려 하더라고. 1을 5로 나눈 나머지 얼마야? 1이죠. A1이라고 하는 건 1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우리는 A1이 1이구나 라는 걸 잡아가실 수 있죠. 뭐 배우지 않은 수열이에요. 시키는 대로. 자, 그럼 A2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 A3은 3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 A4는 4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1. A5는 5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0. 잘 모르겠어. 좀만 더 갑시다. 자, A6이라고 하는 건 6의 제곱을 5로 나눈 나머지니까 1. A7은 7의 제곱 49를 5로 나눈 나머지니까 4.
A8은 8의 제곱 64를 5로 나눠 나머지니까 4. 자, A9라고 하는 건 9의 제곱을 5로 나눠 나머지니까 1. A10은 0이겠죠. 정도 쓰면 느낌 온다, 그죠? 따라서 얘는 요렇게 5개가 반복이 되는 녀석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구해봐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다 더한 게 10이구나. 그게 총 몇 세트 있는 거야? 20세트 있는 거겠지. 답은 200.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된다는 거지. 괜찮아요? 자, 우리 지연이는 30과 31 중에 더 좋아하는 숫자가 뭐야? 30. 자, 그럼 이렇게 3개 풀어볼게요. 봐봐 얘들아, 2개 정도만 언급할게요. 자, 기본 문제 5번에 2번. 저걸 여러분들이 아마 조금 애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시그마, 자, K는 2부터 99까지, 자, 로그에 자, BC 10이고 1-K 제곱분의 1이래. 아마 왼쪽은 여러분들이 그냥 통분 바로 하니까 아마 되셨겠지. 그죠? 근데 그냥 얘기 들어. 저걸 여러분들이 먼저 통분을 좀 하면 K 제곱분의 K 제곱 마이너스 1이었을 거야. 그럼 저기다가 여러분들이 2를 대입하게 되면 4분의 3이야. 그래서 자, 그 다음에 3을 대입하게 되면 9분의 8이에요. 응? 4를 대입하게 되면 16분의 15야. 어떤 느낌인지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 녀석들이 뿅뿅뿅뿅 사라지는 형태가 등장하지 않았네, 뭐지? 이런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시행착오를 겪으셨을 것 같긴 한데, 그럼 잘 들어야. 이렇게 정리될 일은 없어요. 너네가 어떤 시그마 계산 문제를 풀든. 그 말은 내가 아직 정리가 덜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 무슨 말하는지 아셨죠? 우리는 반드시 얘가 나왔던 게 뒤늦게 내가 나와야 서로 똑같아서 사라지면서 이제부터 쭉쭉쭉쭉 사라지는구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봐. 주어져 있는 요 자식을 1의 제곱 마이너스 K분의 1의 제곱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 자식을 1 마이너스 K분의 1 더하기 K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통분을 해주시면 K에 K-1 이게 정말로 레알 1 차이 나는 형태인 거죠. 그 다음에 K 더하기 1 요렇게 우리가 식정리가 가능하지. 이 상태에서 통분한 다음에 찢어서도 되고요, 여기서 찢은 다음에 통분했어도 되고, 뭐가 됐건 더 찢었어야 된다는 소리야. 이해하셨지?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2, 3, 4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로그에 또 실컷 찢어놓고 여기서 2를 대입할 때 4분의 1이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럼 2를 대입하게 되면 2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 요렇게. 그럼 느껴지시겠다만 얘가 제일 빨라. 그 다음에 밑에 거, 그 다음에 얘야. 그래서 우리가 또 써보면 3 넣어보면 3 곱하기 3 따라잡았죠? 자, 분의, 자, 2 곱하기 4 이런 느낌. 자, 4를 대입하게 되면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5 이렇게 된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얘가 제일 빨랐어. 근데 그게 다음번에 얘가 따라잡아. 그래서 사라지는 거지. 얘가 더 빨라. 근데 다음번에 얘가 따라잡아. 그래서 이렇게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사라져. 이해되시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녀석이었구나 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서 마무리 계산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따가 한번 해보세요. 요 정도 느낌 잡아주시고. 괜찮으시지? 자, 그 다음 30번. 당연히 맞추는 것도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거잖아. 풀이가 좀 다듬어져야 되는 거잖아. 무슨 말하는지 이해하지? 지금 여러분 물론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겠고, 조금 지금 수학을 여러 번 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풀이를 좀 다듬으셔야 돼. 이해됐지? 맞추는 것도 중요한 건데, 30번 보면
자연수 n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를 모두 더한 값을 an이라고 하지. 자연수 n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들을 모두 더한 거. 혹시 이해를 못했을까봐 예를 들어 4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는 50, 15가 있대요. 왜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 3이 있잖아. 그럼 4로 나눴을 때 몫이 0, 나머지가 0. 4로 나눴을 때 몫이 1, 나머지가 1. 4로 나눴을 때 몫이 2, 나머지가 2. 4로 나눴을 때 몫이 3, 나머지가 3. 이게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거잖아. 근데 첫 번째 녀석은 0이 되죠. 이건 자연수에서 탈락이네. 목과 나머지가 같아지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탈락. 요거 계산해보면 5 나오네요. 요거 계산해보면 10 나오네요. 요거 계산해보시면 15 나오네. 그래서 50, 15였나봐. 그걸 다 더한 걸 A4라고 하자. 이따구로 얘기를 한 거지. 괜찮아? 그럼 잘 들어봐. 4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 1, 2, 3이어서 원래 4개인데 0인 건 제외했으니까 나머지가 1, 2, 3이어서 3개가 등장했나봐. 그럼 A5라고 하면 나머지가 5로 나눴을 때 나머지니까 0, 1, 2, 3, 4인데 0 제외하면 4개 등장해야 되네. 어떤 뉘앙스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우리는 AN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얘는 항이 총 몇 개 등장했어야 돼? n-1개 등장했어야겠지. n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부터 n-1까지 갈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럼 봐.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그러니까 천천히 꼼꼼히 읽으면서 결국 AN이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잡히셨다면 얘는 n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면서 나머지가 1일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자, 그 다음 얘는 n으로 나눴을 때 몫이 2면서 나머지가 2일 수 있겠다. 이렇게 n으로 나누면서 몫이 3이면서 나머지가 3일 수 있겠다. 플러스 댕댕댕댕댕댕댕댕 n으로 나눴을 때 몫이 n-1이면서 나머지가 n-1일 수 있겠다. 이렇게인 거지. 알듯 이해돼? 그죠? 자, 수열의 추론은요, 우리가 기본 문제로 했던 것처럼 정말 해봐야 되는 것들도 있죠. A1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A4 구하면서. 이해돼? 근데 얘는 그걸 바탕으로 내가 충분히 일반항을 뽑아낼 수 있죠. 정확하게 상황을 이해를 하면. 이해돼? 그치?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조자식만 계산을 하면 AN일 것 같은데,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할 때 우리가 배웠던 수열 능력이 쓰이는 거지. 그럼 쌤은 지금 요 자식, 쌤이 주황색으로 친 요 자식은 전부 다 n으로 묶이잖아. 그럼 n으로 묶게 되면 1부터 n-1까지 합이잖아. 그럼 요렇게 계산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n으로 묶어주면 1부터 n-1까지 합이니까 등차 수열의 합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n 항의 개수 n-1 이해돼요? 플러스, 자, 뒤쪽에 있는 녀석들도 보시면 1부터 n-1까지 합이잖아. 그럼 2분의 첫항 더하기 끝항 항의 개수 n-1. 자, 그러면 뒤에 걸로 묶이니까 2분의 n-로 묶이면서 n 더하기 1이 남았거든. 이렇게까지 처리되는 게 AN이었던 거죠. 괜찮아요? 그 자식이 500보다 크다 하면서 마무리 짓는 건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요. 이해하셨지? 오케이. 너네가 비비면서 찾는 게 있고요. 이와 같이 개념적으로 일반항을 구하실 수도 있고. 어찌됐건 문제 똑바로 읽으셔라. 괜찮으시지? 오케이. 자, 아마 오늘 진도 꽤 나갈 것 같아요. 뒤에 있는 이제 도형 추론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볼 거고, 2교시 때. 좀만 쉬었다가 좀 더 진도 좀 빼볼게요. 틀면 대충 60몇 점 아닌가? 자, 보자. 이제 여러분들이 248쪽으로 좀 넘어가 주시면, 자, 그림을 통해 규칙을 발견해 라고 하는 문제 쪽으로 넘어왔어요. 자, 기본 문제 7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시간제에서 해보시고, 저거 수능 문제라서 알겠죠? 한번 해보시고, 자, 저랑은 그 옆에 있는 발전 문제 32, 33, 34, 35 중에 번호에 뭐 풀어볼까, 저랑? 33번
오케이. 그럼 저랑 33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33번을 좀 보면 자, 거기 오각형이 좀 있네요. 오각형을 보니까 갑자기 또 생각나는 게 관우야. 네? 정육각형은 한 내각이 몇 도지? 120도죠. 그렇지. 현타가 정팔각형은? 정팔각형이요? 응. 저번에도 한번 얘기해주지 않았나? 우와. 너는 몇 도? 응? 예림이 몇 도? 팔각형. 승현이 몇 도? 그죠? 135도. 알아두세요. 135도. 알겠지? 자, 정오각형은 한 내각이 108도. 자,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오각형이 있대요. 그래서 이 녀석의 한 변의 길이가 1인가 봐. 문제 천천히 좀 한번 읽어봅시다. 자, 그때 꼭지점 P1에 점 A가 놓여 있대요. 아, 여기가 P1, P2, P3, 자, P4, P5 이렇게 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점 A가 이렇게 좀 있대요. 자, 근데 문제사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다음 규칙에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을 움직일 거래요. 다음 규칙이 너무 궁금해. 가족권을 봤어요. 첫 번째에 점 A는 1cm만큼 이동해서 P2에 도착을 할 거래요. 뭐 그런가 봐요. 그리고 와서 나조건 보니까 점 A가 n번째에 PI에 도착을 하면 n 플러스 1번째에는 PI를 출발하여 I만큼 이동한다 라고 나와있죠. 바로 이해 안 돼? 돼요. 오케이. 안 됐을 거야. 자, 그래서 문제에서 박스 밑에를 보면 점 A가 n번째 도착한 점을 PI라고 얘기를 했을 때 AN을 I라고 할 거래요. 다시 점 A가 n번째 도착한 꼭지점이 PI일 때 AN을 I라고 할 거래. 자, 그러면 현타가 A1이 얼마일까요? 2요. 라고 문제 나와있죠. 그지? 근데 우리가 그러면 왜 2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A1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건 연후에 n자리에 몇을 넣은 거야? 1을 넣은 거지. 그럼 박스 밑에 다시 읽어. 점 A가 첫 번째에 1번째에 도착한 지점이 PI인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여기 때문에 근데 아까 가족권에 A가 한 칸 이동해서 어디 놓여있다 했어요? P2에 놓여있다며. 가족권에서. 그럼 첫 번째 이동해서 P2에 놓여있었고 그때 적힌 번호가 얼마야? 2인 거지. 그러니까 A1은 얼마인 거야? 2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 괜찮지? 그럼 이제 우리는 A2라고 하는 녀석이 궁금해요. 근데 문제 친절히 나와 있어. A2가 얼마라고? 4라고. 그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A2가 왜 4인지를. 그러면 나 조건에 n자리에 몇 넣어보면 돼요? 1 넣어보면 되는 거지. 가볼게. 나 조건에 n자리에 1 넣어보면 점 A가 첫 번째에 꼭지점 P2에 도착을 하면 두 번째에는 P2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이동해. 이거 아니야? 그렇게 천천히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자, 두 번째는 P2에서 출발해서 이만큼 이동해니까 어디 놓여 있어요? P4에 놓여 있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적힌 번호가 4니까 A2는 4였나 봐. 이 규칙 이해돼요? 그럼 우리 지연이가 봤을 때 A3은 얼마야? 라고 하면 너무 궁금하잖아. 그럼 나 조건에 n자리 몇 넣어보면 돼? 2 넣어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점 A는 두 번째에 꼭지점 P4에 도착을 했어요. 세 번째에는 P4를 출발해서 4만큼 이동해 인 거죠. 그럼 간호 이해했어? 한 번만. 쉽지 않은데. 한 번 더 해볼게. 다시 나 조건에 n자리에 2를 넣으세요. 그러면 점 A가 두 번째에 꼭지점 P4에 도착하면 세 번째에는 P4에서 출발해서 I만큼 P4에서 출발해서 4만큼 이동해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넷이니까 적힌 번 얼마야? 3. 그래서 A3은 3이네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렇게 문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수열에서는 되게 중요해요. 경우의 수에서도 중요하고 뭐 어디 문제에서 안 중요하겠냐면은 이런 걸 우리가 이해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승현이가 봤을 때 A4는 얼마야? 좋네요. 자, 나 조건에 n에서 몇 넣고 싶어? 3. 그러면 나 조건에 n에서 3 넣으면 점 A가 세 번째 때 어디 놓여 있어요? P3. 그러면 네 번째에는 P3을 출발해서 몇 만큼? 3만큼. 하나, 둘, 셋. 그래서 A4가 1이네요. 괜찮아요? 지금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A1이 2인 거 혹시 이해돼요? 야, 내가 지금 더 말을 풀어서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냥 결과를 아는 거라 별로고. A1이 혹시 2인 건 이해돼요? 그건 돼요? 안 되지? 안 됐지? 다 끄덕이니까 잡아봐. 자, 야, 가족권에 점 A는 첫 번째 때 1cm만큼 이동해서 P2에 도착한다라고 승현아 나와있지? 그러면서 박스 밑에를 보면 점 A가 n번째 도착한 꼭지점이 PI일 때 AN을 I라고 하죠. 그 밑에 있는 번호를 갖고 오는 건가 봐.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건 n자리에 잃는 거니까 첫 번째 도착한 꼭지점이 P2잖아요. 여기 적혀있는 번호가 2죠. 그러니까 A1이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지. 그리고서 나 조건에 1을 넣어보면 A가 첫 번째 때 P2에 도착을 했는데 그럼 P2에서 여기 지금 밑에 있는 번호가 2죠. 2. 그럼 두 번째는 A P2에서 출발해서 I만큼 2만큼 이동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거기 적혀있는 번호가 4니까 A2는 4인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다시 4칸 이동해야 되니까 3이지. 그 다음 다시 3칸 이동해야 되니까 1이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관우 A 얼마야? A는 4요. 와, 좋다. 아이, 좋다. 확실히 이해했네. 잠깐만. 어. 5요. 어? 5요. 오. 확실히. 자, 승현이는 얼마 같아? 2. 승현이 2 같고. 현탁이는?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아, 그치. 여기 신뢰가 좀 더. 지현이 얼마 같아? 지현이 5 같고. 연우 얼마 같아? 우리 지현이는 약간 현탁이 관호가 조금 더 신빙성 있었나 본데. 어? 2. 똥현이는? 2. 주은이는? 2. 봐봐. 관호. 저 4 같은데. 어? 아, 관호 바뀌었어. 네. 씨. 그래. 확실히. 아니야. 천천히 해보자. A5라고 하면 관호야. 네. N자리 몇 넣으면 돼? 나 조건에? 이 자리에 4요. 그렇지. 그럼 점 A가 네 번째에 꼭지점 어디 도착했어요? 네 번째 P 4요. 그래? 그럼 A4가 1인 거 이해 안 됐네? 그건 됩니다. 그래? 그럼 A4가 왜 1이야? 네. 그 A 그러니까 P P3에서 세 번 그거니까. 그 세모 간 거니까. 그래서 그 번호가 그래서 P1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번호가 1이니까. 그렇지. 그러면은 A4가 그래서 1인 거잖아. 네. 그럼 네 번째 때 어디 놓여 있었던 거야? P4 P5. 아니 A4가 이 새끼야 1이라며. 네. 그럼 A4가 네 번째 이동했을 때인 거잖아. 네. 네가 1이라고 했잖아. 네. 그럼 네 번째 때 어디 놓여 있는 거야? 네 번째 때는 P2요. 아니 P1이요. 어? P1이요. 그치 P1이지? 네. 그럼 P5가 얼마야? P2죠. 그러면 그 네 번째 때 1이 놓여있지? 네. 그러면 다시 나 조건 N에다 4 넣자. 네. 점 A가 네 번째 꼭지점 P1에 도착을 하면
네. 자, 다섯 번째는 P1을 출발해서 1만큼 이동해야겠지? 네. 듣고 내하는 거지? 네. 그러면 A가 얼마야? 2요.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해 줄 수 있지. 그렇죠. 관우, 네. 마지막 요거 맞추면 넘어갈게. 네. A6은 얼마야? A6은 4죠. 그렇죠? 스탑해야 되겠네, 얘들아, 그죠? 요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자, 문체에서 1부터 150까지 더해봐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건 우리는 요 4개가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빨리 4개 더해주면 되는 거지. 4개 더해주시면 10이네요. 자, 그러면 1부터 4까지 다 더한 게 10이었는데 그러면 10이 총 몇 세트 나와, 간우야? 27세트요. 27세트 나온대요. 그러면 10이 총 27세트 나오나 봐. 아마 간호가 148 때문에 그런가 봐, 그죠? 그럼 이제 우리 2개 더 있는 거잖아. 그럼 그게 얘랑 얘도 해주면 되는 거니까 거기다 2 더하기 4까지 해주면 되는 거지. 괜찮으시죠? 37세트. 이해되셨죠? 그러면 봐. 요 정도 계산할 때 수열 내용 쓴 거예요. 그지? 그 전까지는 규칙을 이해하는 거에 우리가 시간을 쓴 거지.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런 거 좀 많이 연습 지금 필요합니다. 한번 재밌죠? 네. 그러면 우리 동현이는 34, 35 중에 어떤 번호를 더 좋아해? 35. 오케이. 자, 35번. 시간 5분. 해봐. 하고 넘어가자. 맞췄어? 네. 잘했네. 선생님 맞췄어. 그냥 좀 파이팅 있게 세셔도 나오긴 하죠. 그렇죠. 아, 예. 감사합니다. 그렇지. 선택이 아직 안 나와서 가는? 한참 멀었어요. 바로 한번 이따 알려줘. 네. 근데 이거 힌트를 좀 주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충 느낌 오시겠지만, 봐봐. 여기 A2가 있고, 자, 다 풀어주진 않을 거예요. 자, A4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4가 있고, 여기 A6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 정도 느낌으로 잡아가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A2의 좌표가 얼마예요? 3,2요. A4의 좌표는요? 4,1이요. A6의 좌표는요? 5,0이네요. 괜찮아요? 자, X가 한 칸 늘어날 때 Y는 한 칸 주네요. 더하면 항상 얼마예요? 5였다라는 게 유지가 되네요. 그치? 그래서 그럼 이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면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내가 써주면 되겠다. 그래서 그럼 봐. 첫 번째 때 3, 두 번째 때 4, 세 번째 때 5, n 번째 때 n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잡아주실 수 있지 않나요? 괜찮? 오케이. 자, 그래서 둘 더해서 5 됐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3-n 이렇게 잡아주면 되나?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잖아. 그래서 1 넣어주시면 두 번째 좌표는 3,2, 2 넣어주시면 네 번째 거는 4,2 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요렇게 우리가 마찬가지 일반항 구할 수 있네요. 물론 비벼서도 나와요, 이 문제. 이해됐죠? 자,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AK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7,-이니까 더해서 5 나오죠? 그리고 AL의 좌표는 9,-7이니까 더해서 5가 안 나오지? 그럼 AL은 이쪽 라인이 아닌가 봐? 그럼 AK가 이쪽 라인인 거지? 그러면 7,-2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에다 몇 넣으면 돼? 5 넣으면 되네. 10번째 녀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잡아가실 수 있는 거지. 이해되셨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한번 뭐 체크해보셔. 괜찮으시죠? 예림이 괜찮아? 오케이, 얘들아 넘어가자.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내용으로 좀 넘어가면 혹시나 마지막 내용 뭐라 나와있어요? 네, 점화식과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좀 나와있는데 자, 우리가 실제로 수능에서, 그러니까 모의고사에서는 저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소위 여러분들이 조금만 교재를 넘기다 보면
아마 제가 느끼기에 관호가 좀 조화를 위해 265쪽 기본 문제 5번을 좀 여러분들 보시면 딱 여러분들이 좋아할 형태의 문제가 나와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들 1학기 기말 내신 때 무조건 나올 거야. 이런 형태의 문제가. 근데 모의고사에는 이제 잘 안 나오고 있어요. 모의고사에서는 오히려 점화식 형태가 나오고 있고 최근 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6월, 9월 수능마다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올해도 아마 좀 나올 걸 우리가 당연히 예상을 하고 있고 너네 선배들은 배우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도 아마 모르죠. 나올 가능성이 뭐 많죠. 엄청나게 높은데 그래서 일단 봐봐. 오늘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점화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얘들아.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해서 점화식이지 그냥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노가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돼. 알겠지? 자,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AN과 AN 더하기 1 사이에 관계식 이걸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얘들아 AN 더하기 2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웃한항들의 관계식을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요 점화식 형태의 문제는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관계식 하나 오픈해. 그리고 나서 10번째 항 구해봐. 11번째 항 구해봐. 아니면 10번째, 11번째 항 오픈하고 첫 번째 항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류야. 그러면 이 점화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그냥 가장 제1 원칙은 주차 대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있어 보이게 얘기한 거야. 알겠죠?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냥 직접 대입해라 이런 소리예요. 다음 주 금요일 테스트 정도에는 제가 낼 건데 다음 주 금요일 테스트 정도에는 자 그래서 이런 류야 얘들아 봐봐. 여러분들 거기 기본 문제 1번을 좀 보시면 기본 문제 1번을 보시면 거기 AN 더하기 1 빼기 AN이 2N이라고 나와있죠. 기본 문제 1번 보시면 푸는 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근데 거기 10번째 항이 얼마라고 나와있어? 94라고 나와있지.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야. N에다가 9를 넣어봐. 그럼 10번째 항 빼기 9번째 항이 18 이런 소린 거죠. 근데 내가 10번째 항을 알지.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 9번째 항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9번째 항 알았네? 그럼 N에다가 8 넣어. 그럼 9번째 항 빼기 8번째 항은 16이죠. 근데 9번째 항을 알죠. 8번째 항 구할 수 있지. 이렇게 하나를 정보를 알면 그걸 바탕으로 다음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거나 아니면 전번째 항을 알 수 있는 이렇게 대입해서 다음 거 찾고 대입해서 다음 걸 찾는 걸 우리가 추차 대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괜찮아? 실제로 작년 6월 평가원 고3 작년 6월 고3 6월 평가원에는 1부터 15까지 대입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여기서의 여러분들의 목적은 뭔가 규칙을 찾는다 그런 것도 당연히 있지만 그냥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꾹 참고 계산박 안 나면서 찾는 형태인 거야. 느낌이 되시죠? 그런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울 건 조금 더 빨리 답을 낼 수 있는 형태인데 거기 위에도 나와 있지만 AN 더하기 1 빼기 AN 이웃한항들의 차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 있을 때야. 예를 들어 승현아 AN 더하기 1 빼기 AN이 3 이랬어. 그럼 그거 무슨 수열이야? AN 더하기 1 빼기 AN이 3 이랬어. 그럼 그거 무슨 수열이야? 왜 몰라? 다음 번장에서 전번 소리 지르는 거야. 다음 번장에서 전번장 빼면 3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얘들아 항상 3이래. 그럼 이게 무슨 수열이야? 등차인 거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웃한항들에 대한 관계식이 나온 건데 그게 거기 교재도 나와 있다시피 FN 이런 거. 이런 형태. 이게 만약에 일정이 있으면 등차일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어떤 또 하나의 수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제 말 뜻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런 류의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푸냐면 잘 들어. A2 N을 다 읽은 거예요. A1는 F1
자, A3 빼기 A2는 2는 거예요. F2. 3 넣어주시면 A4 마이너스 A3은 F3. 느껴지시죠? 아, 댕댕댕댕댕댕댕댕 가서 N자리에 N-1을 넣어주시면 AN 마이너스 AN-1은 F의 N-1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오는 걸 확인해 주실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변변을 더해 줄 거예요. 자, 변변을 더해 주게 되면 이렇게 계속 사라지는 형태가 뜨기 때문에 AN 빼기 A1는 이 녀석들의 합으로 우리가 처리해 줄 수 있다는 거지, 구조가. 제 말뜻 이해되실까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자, 바로 기본 문제 1번에 적용을 좀 시켜주면 저기다가 1 넣어볼게요. 그럼 A2 마이너스 A1 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과 첫 번째 항의 차는 2래요. 얘는 2 넣어볼게요. 세 번째 항 마이너스 두 번째 항 이라고 하는 녀석의 차이는 4. 등차 아니야?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차이는 2, 세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차이는 4니까 차이가 일정하지 않죠? 등차가 아닙니다. 자, n으로 3 넣어볼게요. 그럼 네 번째 항 빼기 세 번째 항은 6이야. 대신에 차이가 몇씩 늘어나는? 2씩 늘어나는 그냥 어떤 수열이었나봐요, 차이가. 자, 그래서 누르르르르르. 자, 문제에서 A10이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는 n에다가 9를 넣으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 그럼 A10 마이너스 A9 라고 하는 녀석은 18 이렇게. 그럼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집중. 10을 알기 때문에 9를 알아요. 9를 알기 때문에 8을 알고 8을 알기 때문에 7을 알고 주르르르 올라가면 2를 알기 때문에 1을 알아. 이해됐죠? 그럼 내가 하나씩 건너서 이렇게 거꾸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해됐죠? 그게 가장 기본인 방식인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더하면 어차피 중간 과정이 사라진단 말이야. 굳이 몰라도 되는 거야. 이랬지? 알아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몰라도 그냥 이렇게 양변을 더해주면 어차피 얘랑 이렇게 사라질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A10 마이너스 A1 그 자식이 오른쪽 거의 합. 그럼 이 오른쪽 거를 더할 때 또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수열 내용이 쓰이는 거지. 첫 항 더하기 끝 항 20. 항의 개수 9개겠죠? 180 나누기 2니까 90이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10번째 항을 오픈했기 때문에 94라고 4여야만 90이 나오겠지. 요렇게 거꾸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찾아도 되는 거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하고 빨리 변변 더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지. 이 유형만큼은. 괜찮으시겠어요? 그지?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거기 보셨던 발전 문제 2번도 거기 바로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AN을 왼쪽으로 넘겨주시면 AN 더하기 1 빼기 AN 꼴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르르르르 대입해서 더해주시면 어차피 큰큰 사라질 거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결과값을 더하는 건 너네가 그동안 배웠던 수열 능력을 활용해 주셔야지. 등차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등비일 수도 있고요. 이항분리일 수도 있고 무리식일 수도 있고 로그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그냥 어떤 사이클이 반복되는 녀석일 수도 있고. 이해되셨어요? 내신에서나 종종 나올 거예요. 내신에서나. 이해했지? 그럼 오히려 실제로는 기본 문제 2번과 같은 형태가 조금 더 정확하게는 발전 문제 9번, 10번 같은 형태가 최근 트렌드이긴 한 거예요. 이해되셨지? 네. 저랑 기본 문제 2번을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 AN 더하기 1 빼기 AN은 FN 형태 말고의 그 외 것들은요. 그 외 것들은 우선은 그냥 다 직접 대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직접 대입을 할 건데 대입을 하다 보니까 규칙이 잡혔어. 그럼 좋고요. 근데 최근 트렌드는 없어요, 규칙이. 알겠죠? 그냥 내 딸이 가는 거야. 알겠죠? 네. 우리가 이거 이제 곧 마무리하면 이제 모의고사 연습할 거잖아요. 그때 할 거니까 무조건 이번 달 안에 한번 보게 될 거야. 알겠지?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식을 좀 보면
기본 문제 2번입니다. an 더하기 1. 아무래도 2는 좀 넘겨주니까 우리가 편하겠죠? 자, 2 넘겨주시면 3an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분의 2an 뭐 이렇게 나와있네. 우리가 배운 수열이 아니야. 대신에 전번 짝을 알면 다음번 짝을 알 것 같은 식이야. 이런 걸 우리는 점화식이라고 한다. 배우지 않은 수열이야. 그러면 그냥 노가다. 알겠죠? 자, 문제에서 a1 값이 1이래. 주는 이유 알겠죠? a1을 알았으니까 빨리 그걸 바탕으로 네가 쭉쭉쭉 내려가. 10번째 항까지. 그럼 10번째 항 정도 만났을 때 그 전에 규칙이 있겠지 라고 예전에는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없어도 15번째 항 정도까지는 가는 거야.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친구들이 가다가 뭐 집중 놓치거나 하면 틀려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요게 수능 킬러 문항이었고요. 1등급을 결정하는. 그런데 객관식 마지막에 항상 배치가 됐어서 최근 4년 동안. 그래서 그래도 정답률이 한 25% 나온 거지. 한 20%는. 이해됐죠? 근데 작년 6월부터 거기에 주관식 마지막으로 옮겨갔어요. 원래 거기가 미분이 노여할 자리였는데 그걸 이제 주관식으로 뺐어. 작년 6월 평가원 우리가 곧 풀어볼 거거든요. 정답률 5% 미만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너네 나랑 풀어보면 그냥 덧셈 뺄셈이에요. 근데 전국의 95%는 다 틀리는 거야. 그걸 집중해서 못하는 거야. 15번째 항까지. 그러니까 우리 그거 1년 앞으로 이제 한 2년 남았죠. 2년 동안 죽어라 연습해야 돼. 괜춘? 가보자. A1이 1이래요. 그럼 한 명씩 시켜보자. A2. 동현 얼마야? 니까 3 더하기 2분의 2니까 5분의 2구나 아까지만 나온 거지 뭐. 넣은 거예요. 그냥 여기다 1 넣은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3. A3 정도는 희연이가 하자. 그렇게 된대요. 4분의 1이래요. 믿지만 가보자. 여기다 넣으면 되죠 얘들아. 그러면 3 곱하기 5분의 2 더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5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되죠? 그럼 위아래 뭐 곱하면 돼? 5 곱하면 되는 거지. 위아래 5 곱하면 6 더하기 10분의 4인가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16분의 4니까 시연이가 얘기한 대로 4분의 1 정도 나오나? 그럼 A1이 1이야. A2가 5분의 2야. A3이 4분의 1이야. 아, 보인다 규칙. 보이세요? 안 보이면 그냥 가는 거야. 그치? 자, A4. 요건 관우가 한번 얘기해주자. 자, 4분의 3 더하기 2 분의 4분의 2인 것이고. 그죠? 자, 위아래 4 곱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3 더하기 2니까 11분의 얼마야? 11분 2요. 어이! 잘했다. 관호가 다 한 거지 뭐. 자, 그 기세 이어서 연우야. AO 얼마야? 자, 저는 규칙 보여요 하는 사람은 손 들어주세요. 자, 11분의 6 더하기 2라고 하는 녀석분의 11분의 4네요. 네. 그래서 그 28분의 4니까 7분의 1 나오네요. 오케이, 좀 더 갈게요. 홀수는 알 것 같아요. 홀수는 뭐 같아요? 그러면 뭐 7번째 항이 뭘 것 같아요? 그지? 그러니까 지금 시험이가 한 것도 뭐 그지? 뭐 10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끄덕여지잖아. 그지? 4분의 1이네. 7분의 1이네. 4 커졌으니까 10분의 1. A1도 1분의 1로 생각하고. A1도 1분의 1로 생각했대요. A1도 1분의 1로 생각을 해서. 아, 오케이. 근데 요 정도 느낌이 수능 때는 절대 안 돼요. 이해했죠? 지금이야, 어차피 뭐 틀려도 그만. 이니까 10분의 1 했는데, 맞아. 케이드? 이러면서 막 이런 느낌이지만, 수능 때는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 10분의 1 맞으면 어떡하지? 근데 더 하게 됐다. 알겠지?
근데 일단 10분의 1이 아마 맞을 거예요. 맞을 거예요. 가봅시다. 자, 그럼 A6 같은 경우에는 7분의 3 더하기 2. 근데 미리 얘기하자면 전체 다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홀수 번째만 있지 않고, 알겠지? 뭐 짝수 번째만 있지 않고 한 번에 있어요. 그래서 7분의 3 더하기 2 라고 하는 녀석분의 7분의 2네요. 자, 위아래 7 곱해주시면 3 더하기 14니까 17분의 2. 규칙 보인다. 아이 좋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되는 거죠. 전 이제 스톱을 할게요. 알겠지? 근데 아마 우리 가연이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쌤, 지금 제가 이 규칙이 잘 안 보이는 게 분자도 계속 뭐 이렇게 바뀌고 분모도 뭔가 이렇게 계속 5였다 4였다가 막 11였다 이렇게 바뀌니까 뭐 하나를 좀 고정시켜 볼 생각을 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5분의 2, 얘는 4분의 1인데 쌤, 그럼 제가 이걸 혹시라도 8분의 2라고 쓰면 분자는 좀 2로 맞춰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11분의 2? 그럼 얘 역시 제가 14분의 2로 일단 분자는 좀 2로 맞춰줄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 그럼 얘도 제가 2분의 2로 분자는 좀 맞춰주는 생각을 좀 해주면 분모가 몇씩 커져요? 3. 네, 3씩 커지는 녀석이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발견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나는 못 발견한 거야. 예를 들어 못 발견한 게 잘못된 거냐? 그렇진 않아요. 못 발견했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꼭 참고 가는 게 더 중요한 거라.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런 거야. 보려고 노력은 하시되 최대한 간단히 하려고 애는 쓰시되 안 보이면 꼭 가는 거야. 괜찮? 오케이. 해서 마무리하실 수 있겠죠? 요런 느낌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숙제는요 256쪽 가지고 목요일까지예요. 내일 아니야. 목요일까지. 알겠죠? 내일은 시험 본 거 갖고 와. 알겠지? 시험 본 거 먼저 우선적으로 좀 갖고 오세요. 물론 요 교재도 갖고 오셔야 돼. 네. 근데 이제 일단 오답 정리 먼저 꼼꼼히들 해와. 알겠죠? 오케이. 고생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